예, 이번 시간에는 양도와 취득식입니다. 거의 233쪽이죠. 뭐냐 하면은 양도 우리가 팔았습니다. 그죠? 팔은 날이 언제냐 이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약을 하고 중도금 받죠. 그죠? 또 잔금 받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은 우리가 언제 팔은 걸로 봅니까? 그렇죠? 잔금 지급일입니다. 아시죠? 그죠? 잔금을 지급한 날. 그게 양도일입니다. 상대편은 뭘까요? 취득한 날 되죠. 그죠? 이게 보유기간입니다. 바로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가 보유기간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집 한 채를 2년 보유하면 비과세 받죠.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게 보유기간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보셔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잔금을 지급했는데, 그죠? 잔금 지급하기 전에 만약에 등기를 먼저 했다. 그럼 등기일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세요. 양도일이 언제라 그랬습니까? 잔금 지급일입니다.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 일합니다. 우리가 이제 세법에서는 대금을 청산한 날 이래 표현합니다. 아시겠죠? 취득세에서는 잔금을 지급한 날이라죠. 그죠? 양도세는 받아야 되니까 대금을 청산한 날 이래 표현. 같은 말이지만은 표현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방세고 하나는 국세다 보니까 시험에도 그래 나옵니다. 아시겠죠? 내용은 같은 겁니다. 그러면은 양도세에서는 대금을 청산한 날, 그날이 뭐죠? 잔금 지급일이잖아. 그죠? 근데 그 전에 등기를 먼저 했다. 그러면 등기한 날이 됩니다. 그걸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양도와 취득 시기에서 첫째, 그죠? 매매가 나옵니다. 그죠? 매매. 팔았다, 양도. 여기 매매가 양도죠. 그죠? 양도. 양도일이 언제냐? 묻습니다. 그죠? 그럼 언제?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대금 청산일. 이게 잔금 지급일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사실상 잔금 지급일. 아시겠죠? 실제 잔금을 지급한 날입니다. 대금 청산일,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사실상 잔금 지급일. 그런데 우리가 서로 간에 매매를 하다 보면 사실상 대금을 청산한 날 알 수 없더라. 그럼 언제로 한다? 등기 접수일입니다. 우리가 등기소에 등기 접수한 날이 있죠. 그죠? 접수일로 하겠답니다. 등기한 날, 등기 접수일입니다. 아시죠? 그죠? 예. 그럼 대금 청산일 전에 등기를 먼저 했다. 그러면 등기한 날이 되겠죠. 아시겠죠? 그죠? 요게 우리가 원칙상 양도일입니다. 대금을 청산하는. 우리 취득세도 잔금 지급일이었죠. 그죠? 잔금 주는 날, 잔금 주고받는 날이 매매일입니다. 아셨죠? 그 등기를 먼저 하면은 등기일입니다. 우리 항상 사실과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 원칙이잖아. 그죠? 대금을 청산한 날인데 예외가 있다 이겁니다. 예외가. 3개. 예외. 뭔 아시겠죠? 그죠? 예외. 이날로 하니까 문제가 되더라 이겁니다. 대금 청산하니까 어떤 게 있느냐? 바로 이겁니다. 보세요. 장기 할부 조건. 매매. 장기 할부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집을 팔았는데 이걸 예를 들어서 그죠? 오늘 계약금 받고 이걸 예를 들어서 2년 후에 잔금 받기로 했습니다. 잔금. 그러면은 대금 청산하는 오늘 팔고 계약금 받고 잔금은 2년 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럼 매매일이 이날 돼버리잖아. 그죠? 문제 생기잖아. 그죠? 우리 집을 우리가 할부로 살 수 있잖아. 그죠? 할부로 1년 이상. 그러면은 세금은 이날부터 2달 내에. 그럼 좀 말이 안 되죠. 그죠? 이런 예를 두고 있다 이겁니다. 이런 경우가 생기니까 또 이런 법을 만들었죠. 그죠? 장기 할부는 말하면은 요거는 인사등이랍니다. 인도일, 아시겠죠? 사용일, 등기일 중에서 빠른 날. 자, 여러분들 메모를 하시는, 하여튼, 밑에 책에 다 있으니까, 인사등, 이렇게 하세요. 인도일, 물건을 인도하는, 장기 할부다 했잖아. 그죠? 물건을 인도하거나, 그 사람이 사용하거나,
사는 사람이 등기한 날 중에서 빠른 날입니다. 이해되죠? 그죠? 인사 등 중에서 빠른 날이 됩니다. 됐죠? 예. 그럼 두 번째, 수용. 우리 좀 전에 수용 나왔죠? 그죠? 요거는 또 언제냐? 예. 우리 청수등. 요거는 청수등 중에서 빠른 날입니다. 청이 뭘까요? 청산일.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요거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는 뭘까요? 수용된 날. 등은 등기된 날 중에서, 등기 중에서 빠른 날입니다. 청수등, 청산일, 수용일, 등기 중에서 빠른 날. 핵심을 딱 이해하시고, 이게 교재나 여러분들 시간 나면 한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메모를 하나 하셔야 되겠죠? 그죠? 제가 핵심되는 부분을 칠판에 해드리는 부분입니다. 요걸 딱 메모하셨다가 딱 기억하시고, 교재 한번 읽어보시면 되잖아. 그죠? 예. 다음에, 그러면 장기알부도 알겠고, 수용도 아시겠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미완성 건물이다. 그죠? 이런 미완성. 미완성은 언제냐? 완성일로 하겠다. 이겁니다. 이렇게 완성일. 아시죠? 아, 세 가지가 있다. 그죠? 예외가. 예, 보세요. 만약에 건물의 지금 우리가, 예, 이거 잔금을 지급했습니다. 내가 계약을 하고, 여기 와서 잔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잔금 준 날까지 뭐 중간에 말하자면, 그죠? 시공사에 뭐 문제가 생겼다. 부도가 났다. 예를 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가 이날 완공되었습니다. 무슨 알겠죠? 그죠? 계약을 하고 잔금을 내가 지급했는데 완성은 이때 됐다. 우리가 매매는 원칙이 뭐죠? 잔금 주고받은 날이잖아. 그죠? 그런데 완성이 늦었죠. 그러면 이날이 아니고 언제? 이날로 하겠다 이겁니다. 이걸 내가 그냥 팔았다. 양도. 그럼 보유기한이 언제로부터? 이날 잔금 지급일이 아니고 언제? 완성일로부터 양도. 여기 보유기간이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래, 원칙은 이날인데 이것도 뭐죠? 예외잖아. 그죠? 이렇게 묶어서 딱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그러면은, 대금 청산일이 원칙인데, 장기할부나 수용이나 미완성은 여기 예외 규정을 두고 있구나. 그죠? 이건 어쩔 수 없는 예외잖아. 그죠? 아, 이렇게 해서 예외를 두고 있다 하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내용을 딱 정리하면 끝나버리죠. 취득세와 양도세.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다. 장기할부는 인도일, 사용일, 등기 중에서 빠른 날. 수용은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일, 등기 중에서 빠른 날. 미완성은 완성일. 또 미확정은 확정된 날. 아시겠죠? 미완성은 완성일이고 미확정됐다면 확정된 날입니다. 요게 취득 시기, 양도 시기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요거 하시고 나머지는 이제 몇 개만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 좀 해주시면 됩니다. 몇 개. 예, 예를 들어서 이제 1번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우리가 이제, 자, 보세요. 매매가 있으면 두 번째 뭐 신축도 있을 거고, 그죠? 신축 있을 거고, 신정축 있죠. 그죠? 그리고 또 세 번째 뭐가 있을까요? 상속도 있겠죠. 그죠? 상속하고 정유도 있겠죠. 정유. 또 네 번째는 말하면 이런 환지라든지, 다섯 번째는 무효 판결, 뭐, 이런 거죠. 아, 이런 등등. 아시겠죠? 그죠? 신축은 언제냐? 사용 승인서 교부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정축 하면은 항상 요거는 사용 승인서 또는 사용 검사 필정 교부일. 상속은 언제? 상속 개시일. 정려는 언제? 정려받은 날. 환지는 언제죠?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무효 판결은 당초 취득일이 됩니다. 요거는 제가 교재 보면서 하나씩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교재 한번 보세요. 233쪽에, 예. 일반적 거래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예. 대금 청산이 분명하다면 대금 청산이 맞죠. 그죠? 예. 두 번째, 대금 청산이 분명하지 않는 경우는 언제? 등기한 날. 대금 청산 전에 소개전 등기했다면 등기한 날. 아시죠? 예. 바로
이거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 아래 특수거래 나와 있습니다. 장기할부 나와 있죠. 그죠? 장기할부는 딱 세 가지라 그랬습니다. 인, 사, 등. 자, 밑줄 치세요. 아래 보면은 이전 소유권 이전 등기한 날 인도일 사용일 나오죠. 그죠? 그 우리가 여울 때는 인, 사, 등 중에서 빠른 날. 자, 뒤로 가서 자가 건설 건축물입니다. 그죠? 바로 신축이잖아요. 이거 그죠? 신축, 정축. 예. 허가받은 건축물의 첫 줄에 밑줄 치세요. 자기가 건설한 건축은 언제? 사용검사 필정 교부일. 그죠? 사용검사 필정 교부일입니다. 그런데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승인을 얻었다. 그럼 사실상 사용일 또는 승인 받은 날이죠. 항상 예. 우리가 어떤 잔금 지급일 전에 등기를 먼저 했다. 등기일이고 물건 사용을 먼저 했다면 사용일이 되어버립니다. 아셨죠? 허가받지 않은 건물 하면 이거 뭘까요? 뭐가는 사용한 날. 뭐가 건물 그 사용한 날이 되겠죠. 그죠? 사용일입니다. 상속과 정려가 나왔습니다. 상속은 상속 개실, 돌아가신 날이고, 정려는 정려받은 날. 아셨죠? 4번 미완성, 미확정 나왔습니다. 미완성 나왔다 무슨 날? 완성일. 미확정 뭐? 확정일. 아시겠죠? 미완성은 완성일, 미확정은 확정된 날이다. 아셨죠? 5번째, 지목이나 지분이 병이됐다. 그죠?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 규정에 따라 환지 처분으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 시기는 환지 시점에서 새로운 취득이 아니기 때문에 환지 전 토지 취득일이다. 그래서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우리 취득세에서 했는데 정감 있는 경우하고 좀 달라집니다. 한번 보세요. 내가 밭을 가지고 있다가 요게 7월 1일 날입니다. 밭을 가지고 있다가 이 7월 1일에서 9월 1일 날 지목이 병됐습니다. 그죠? 대로 바뀌었다. 이겁니다. 대. 바뀌었죠. 그죠? 이걸 이날 내가 요날 날짜를 바꿀게요. 1월 1일 날 샀다가 7월 1일 날 대로 이렇게 지목이 바뀌고 9월 1일 날 팔았다. 이겁니다. 내가 원래 땅은 밭을 가 있었죠. 요 대로 뭐가 됐습니까? 환지가 됐죠. 그죠? 환지. 대로 환지된 땅을 팔았습니다. 양도. 그럼 보유기간이 언제냐? 이겁니다. 7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냐? 1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언제가 될까요? 예. 요거는 우리가 형식상, 그죠? 요 형식상 변동이잖아. 그죠? 그렇죠. 그죠? 사실상 요게 아니고 형식상이잖아. 그죠? 형식만 바뀌었잖아. 그래서 요거는 요 환지 된 날이 아니고 처음 취득한 날. 요 날부터 요 날까지 해주겠답니다. 그 말이 거기 나와 있잖아. 그죠? 1번. 지목이나 지분이 병인됐습니다. 그죠? 요런 지목이나 지분이 병인됐죠. 그죠? 요런 경우는 바로 변경되기 전, 환지 전 토지 취득일이다. 그런데 아래 보시면 정감이 있다. 그죠? 이 중에서 만약에 정환지가 있답니다. 정가된 부분, 감소된 부분, 요거는 언제 취득했습니까? 이날 취득했잖아. 그죠? 요 정가된 부분 이날 맞죠? 그죠? 이날인데 요 첫 초일은 산입 안 합니다. 요 날은 뭐냐? 환지 처분 공고 일의 그 다음 날. 조금 말이, 연화를 하면 될 건데, 왜 다음날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법에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아셨죠? 정해놔 있으니까, 이날 한다 하면 될 건데, 요 날에 다음날이랍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두 번째 나와 있죠. 그죠?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초일은 산입 안 하는 걸 원칙으로 하죠. 예, 그런데 이날 하루 상관인데, 그냥 이날 하면 편할 낀데 이걸 다음 날로 한다고 법에 따라 명시되어 있으니까 자, 아무튼 다시 환지가 나왔습니다. 환지 요 말만 나오면은 언제? 환지 전 취득일. 정자 감자 나왔다. 요 날 아시겠죠? 그죠? 환지 처분 공고일의 그 다음 날 7월 2일이라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요 날부터 요 날까지가 보유기간이다. 됐죠? 예. 다음에 6번. 점유가 나왔습니다. 점유. 예, 점유가 나왔는 거는 점유 개시일.
바로 점유를 개시한 날입니다. 그죠? 예, 이 시효취득 같은 거죠. 그죠? 점유 개시일이고, 7번, 무효 판결. 이것도 비슷합니다. 보세요. 이거 무효 판결 나왔죠. 그죠? 이거 보세요. 이거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 넘어갔다가, 갑이 을한테 넘어갔다가 무효 판결을 받아서 을에서 갑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죠? 돌아왔다가 요 땅을 갑이 팔았다 이겁니다. 양도. 이래. 뭐만 아시겠죠? 그죠? 다시 갑이 을한테 팔았다가 을이 다시 갑한테 소가 넘겨줬다 갑이 다시 팔았을 때 요 물건에 보이게 하는 요 판결 받은 날로부터 하느냐? 당초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냐 이겁니다. 언제 될까요? 그렇죠. 당초, 애시당초 취득한 날. 아시겠죠? 그죠? 당초 취득한 날이다. 다음에 8번. 취득 시기 의제. 이거는 지금 뭐 별 의미가 없습니다만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그거 한번 보세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초자산이 1984년 12월 30일 이전에 취득했다면은 그거는 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겠답니다. 왜? 자, 우리가 양도소득세에서 공제에 발생하는 최대 기간이 몇 년이죠? 15년입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는 기간이 최대 15년이죠. 15년 이상 되면 똑같으니까 의미가 없잖아. 그죠? 그러면은 지금이 2020년이니까 85년 한 벌써 35년 전이니까 아무 의미가 없죠. 그죠? 요 시점에 가서는 곧 그 당시에는 의미가 있었겠죠. 그죠? 뭐 85년, 90년, 15년 되기 전까지 2000년까지는 의미가 있죠. 2000년 이후에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튼 기억하세요. 왜? 시험에 나옵니다. 부동산 언제로 간주한다? 85년 1월 1일입니다. 그리고 아래 보세요. 주식 나왔죠? 주식은 1년 후입니다. 86년 1월 1일. 아시겠죠? 그죠? 네. 다음 9번.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취득이다. 그죠? 권리가 뭐죠? 분양권, 입주권 이런 거죠. 분양권, 입주권을 체결한 자가 그걸 양도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취득이 언제냐? 그 두 번째로 보세요. 그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죠. 그게 언제죠? 아파트 당첨된 날. 그 날이다. 아시겠죠? 그죠? 예. 다음 내려갑니다. 토지거래 허가 대상인 토지의 경우에 그랬죠. 그죠? 예. 요 토지거래 허가 지역 내에 토지매매 계약의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미완성 법률 행위로서 효력이 발생되지 않지만 토지매매 거래,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는 허가를 받아야 되죠.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그거는 예, 허가를 받아야만이 거래를 할 수 있는데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이거는 무효잖아. 그죠? 그래서 정말 거기는 뭐 미완성 법률 행위다 해놨습니다만 같은 말입니다. 그죠? 무효가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그 양도 시기는 잔금 청산일이다 이겁니다. 한번 볼까요? 보세요.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거 나중에 뒤에 가면 이제 신고 납부에 다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양도했다 이겁니다. 토지를 양도했다. 예. 그래 오늘 토지 양도했죠, 그죠? 양도하고 나서 토지를 양도했습니다. 양도하고 나서 뭐 양도를 했으면은 요 우리가 사실상 잔금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죠? 잔금을 지급하고 나서 허가를 받았느냐, 허가를 먼저 받고 나서 잔금을 지급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잔금을 받고 나서 허가를 받고 그리고 양도했느냐, 허가를 먼저 받고 잔금 주고 나서 양도했느냐 이 말입니다. 자, 뭐 제가 이렇게 적어놓은 게 좀 복잡해지지만 잠깐 이해하면 뭐 별로 어려운 거 아닙니다. 쉬운 건데 보세요. 내가 잔금을 주고 난 후, 먼저 주고 나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잔금을 주고 나서 허가를 받았다. 그럼 우리가 허가구역 내에서 뭐죠? 그렇죠. 이 날이잖아. 그죠? 허가 받은 날이잖아.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이건 허가 받았네. 받았지만은 잔금을 나중 줬잖아. 그죠? 요 날이 되어버려, 요 날. 그런데, 그러면은 이때 잔금지로부터 양도, 여기 보이게 아니죠. 그죠? 이때는
허가일이 기준이지만은 나중에 이제 법률 행위가 소급된다 그랬으니까 요 날부터 요 날까지로 소급해 주겠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예. 우리가 실제 보유기간은 요걸 다시 소급해 주는데 요 자체는 말하면은 요 잔금 지급에는 무효가 되잖아. 그죠? 허가를 받기 전에 줬으니까. 무효가 되지만은 우리가 나중에 양도했을 때는 소급해서 요 날로 소급해 주겠다 이 말입니다. 잔금 지급한 날로. 그래 보유기간은 이날 되진다. 아셨죠? 보유기간은 항상 잔금 지급일이다. 그래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11번 수용이 나왔습니다. 수용은 여기 나와 있죠. 청, 수, 등 중에서 빠른 날.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된 날 등들 중에서 빠른 날이다. 그죠? 그 다음 12번 양도한 자산의 취득에 분매하지 않다. 한번 읽어볼까요? 동일 필지를 2번 이상 걸쳐 지분으로 각각 취득한 부동 중에서 일부를 양도한 경우다. 취득 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부동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그랬습니다. 그게 동일 필지를 2번 이상 걸쳐서 취득했습니다. 그죠? 요런 땅을, 토지가 있는데 요걸 나누어서 취득했다 이거죠. 그죠? 요렇게. 요걸 먼저 취득하고 요걸 두 번째 취득, 요 세 번째 취득했다. 이렇게 나누어서 지분을 나누어 취득했다가 요 한 필지의 땅을 몽땅 팔았습니다. 아시죠? 그죠? 그랬을 때는 먼저 산 걸 먼저 판매한 걸로 보겠다 이겁니다. 땅값이 다르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선입선출법. 아시겠죠? 이런 게 바로 우리가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겁니다. 이상.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요게 양도와 취득식입니다. 자, 앞으로 다시 한번 보세요. 양도 나오면 항상 요 말 기억하셔야 되죠. 그죠?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그 날이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 접수일이다. 장기할 무조건은 인사 등 중에서 빠른 날이고 수용은 청수 등 중에서 빠른 날이고 미완성은 무슨 날? 완성일. 아시겠죠? 신축일은 신축 나왔다. 요거는 뭐죠? 바로 우리가 사용 검사 필정 교부일. 상속은 상속 개시이고 정려는 뭐죠? 정려받은 날. 그죠? 환지가 나왔죠? 요 환지가 바로 이겁니다. 그죠? 환지는 항상 언제라 그랬습니까? 환지 전 취득일. 정감이 있으면은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무효 판결이 나왔습니다. 무효 판결은 뭐죠? 당초 취득일. 처음 취득일. 매매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 양도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때는 잔금 지급일과 허가일 중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이거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잔금을 지급했습니다. 그죠? 잔금 지급하고 허가를 받고 나서 양도했다 이겁니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잔금을 줬다 하도 요거는 무효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걸 허가를 받은 날 요 날을 취득해서 양도했잖아. 그죠? 요 날 기준입니다. 그렇죠? 허가일. 요게 바로 취득일 되겠죠. 그죠? 취득일이 된다 이겁니다. 여기 취득일입니다. 그래서 양도일. 아시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거 있죠. 허가를 먼저 받고 잔금 지급했다 이겁니다. 그러다가 양도했다 이거죠. 그죠? 자, 보세요. 허가를 먼저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양도소득세는 잔금 지급일이 원칙이잖아. 그죠? 그럼 이날이겠죠. 이날이 된다 이겁니다. 이날이 무슨 날? 취득일이죠. 그죠? 취득일이다. 자, 아래쪽부터 먼저 보게요. 그러면 보유기간. 보유기간은 요날 맞죠? 그죠? 요게 보유기간입니다. 잔금 지급일로부터 양도. 요것도 요날 되어야 되는데, 요날 되어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은, 요 경우에는 보유기간은 요래 해주겠다 이겁니다. 아시죠? 그죠? 취득일은 요날인데, 보유기간은 소급해서 사실상 잔금 지급을 소급해 주겠다 이거죠. 아시겠죠? 그죠? 요건 제가 다음에 신고 납부에 가면은 토지거래 허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올 겁니다. 그것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양도와 취득 시기를 했죠. 그죠? 그 뒷자에 보시면은 양도세 계산 구조는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죠? 쭉 해왔었고. 그럼 이제 뒤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254쪽. 바로 뭐죠?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호입니다. 비과세. 그죠? 우리가 양도소득 비과세라면 기본이 뭐죠?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면 세금 안 내죠. 그죠? 이 부분을 조금 더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